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요즘 헬스장에 가보면 몸이 좋은 트레이너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느껴지는 신체, 식단과 루틴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운동 기술도 어느 정도 체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전문가 같아 보이는 트레이너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리고 있죠. 저 친구는 대회도 많이 나갔고 몸도 좋은데 레슨은 왜 저렇게 단순하지? 기본적인 상담도 잘 못하고 회원에 따라 지도 방식이 왜 항상 똑같지? 왜일까요? 왜 전문성이라는 단어는 업계 안에서 낯설고 대부분의 트레이너는 그 문턱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험자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구조적, 심리적, 산업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몸과 전문성은 다르다. 근육이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좋다는 것과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트레이너가 자신의 몸을 멋지게 가꾸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전략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맞춘 최적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즉, 자신에게 잘 맞는 훈련 자극, 식사 패턴, 회복 루틴을 오랜 시간 실험하며 얻은 결과물이죠. 하지만 회원을 지도할 때 필요한 전문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다양한 사람의 체형, 성격, 기초 체력, 운동 습관, 통증 이력 등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정보를 구조화하고 설명하고 피드백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즉, 전문가란 타인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트레이너가 훈련 과정에서 배워온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전략입니다. 이 간극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했던 방식을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운동 지도가 단조로워지고 문제 해결력은 떨어지고 결국 회원은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몸이 좋은 트레이너가 많은 것은 맞지만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멘토링 시스템의 부재, 트레이너는 결국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직업입니다. 트레이너 업계는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직업입니다. 의사, 변호사, 상담사처럼 전문가로 불리는 직종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의 실습과 멘토링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퍼스널 트레이너는 자격증만 따면 곧장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부분의 학습은 혼자서 현장에서 실패를 통해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큰 한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기술, 그것도 다중적인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채 경험으로 배워라,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 한다라는 말만 들으며 성장하다 보면 결국 대부분은 내가 아는 것만 반복하게 되고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트레이너들이 1, 2년 차에서 멈춘 수준의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5년,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성이란 시간을 들인다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반복, 피드백에 대한 분석이라는 고리 속에서만 자라나는 것이죠. 전문성이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 생존을 위한 타협, 또 하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전문성을 기르려는 노력이 당장의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헬스 산업은 본질적으로 매출 성과와 외형적인 신뢰감이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즉, 몸이 좋고 말을 잘하고 사진이 멋지면 회원은 쉽게 호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운동 지식이나 체형 분석 능력, 통증 케어 방법 등은 회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더 공부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전문적인 설명하면
회원이 더 어려워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트레이너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헬스장의 운영자들조차도 전문성보다는 매출과 외형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레이너들도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트레이너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실제 전문가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혼자 아는 것을 넘어 남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진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혼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타인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즉,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반응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많은 실전과 실패, 데이터 기록과 복기,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만 쌓이게 됩니다. 또한 지식과 태도는 함께 자라야 합니다. 회원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는 능력, 무리한 목표를 조율하는 협상력, 감정적 위축 상태를 이해하고 동기부여를 설계하는 감성지능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자라야 진짜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성을 가진 트레이너는 지식의 깊이와 사람을 다루는 감각이 동시에 높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이제 드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가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 왜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그 필요성이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성찰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정 수준에서 멈추고 소수만이 스스로를 밀어붙여 진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가 앞으로 더 신뢰받고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를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하나의 교육 시스템, 멘토링 문화, 성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우연히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외롭고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는 길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전문가인 것입니다. 전문 PT 지도 경력 21년 차,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면서 느낌이나 쫓아다니는 행위적인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근육을 지도하고 근육을 스스로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 저의 능력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는 분들이 매우 적은, 그만큼 동작 자세를 가지고 PT를 하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함에 있어서 정말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를 지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참 묻히는,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